이제 AFC 동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대로 한번 가보겠고요. 가장 먼저 얘기할 팀은 당연히 당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뉴욕 제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제츠는 감독이 바뀌면서 이 주요 코칭 스태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로버트 살라 전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는 49어스에서 이제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를 역임했었던 마이클 라플레어,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인 멜 라플레어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하게 됐고, 그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이 펠컨스의 수뇌부가 바뀌면서 임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었던 제프 울브리치가 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살라 감독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팬들이 그 나이너스의 강력한 수비를 만들고 이제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이제 공신 중에 한 명으로 물론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이분이 시애틀의 리즈노브움 시대에도 시애틀에서 디펜시브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21세기에 어떤 수비로 좀 유명했던 두 팀에서 네. 좀 몸담으면서 이제 좋은 코칭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위 말해 수비 장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로버트 살라에 대한 어떤 현지 언론의 평가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수비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다. 또 그런 좋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치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좀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어떤 체질 개선에 나서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적임자를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 살라 감독이 아직 그 감독 자리에 대한 적응은 좀 마치질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 미식축구 팀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훈련이 끝날 때쯤에 이제 감독이 휘슬을 부는 것을 어떤 신호로 해서 이제 훈련을 종료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살라 감독이 훈련이 끝나는데 왜 휘슬을 울리질 않지? 라고 이제 잠시 멈칫하다가 네. 내가 감독이었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뒤늦게 좀 훈련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참 재밌었는데, 이 로버트 살라 감독도 어쨌든 감독은 처음이니까 네. 좀 이런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칭 스태프만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주전 쿼터백도 바뀌었죠. 잭 윌슨 선수가 전체 2번으로 지명이 되면서 샘 다놀드를 보내고 이제 잭 윌슨 체제로 이제 새롭게 또 출발을 하게 된 제츠인데, 글쎄요. 어쨌든 이제 잭 윌슨 선수도 새로 왔고 감독도 바뀌었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시즌이 끝났을 때 그럼에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조 더글라스 단장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주전 쿼터백은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면, 네. 이 단장은 지금 이제 제치에서 몇 년간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더글라스 단장도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드래프트 1라운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3라운드 픽 2개를 추가적으로 희생하면서 오펜시브 가드 이 알리자 베라 터커를 1라운드에 뽑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오펜시브 라인 강화가 있었고, 이제 2라운드에 뽑은 리시버 엘리자 무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 엘리자 무어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디보 세뮤얼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시버기는 하지만 공을 들고 있을 때 이제 그 진가가 발휘되는 유형의 선수다. 그러니까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나 제스윕, 스크린 패스 이런 쪽에 이제 그런 플레이에서 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4라운드에 러닝백 마이클 카터를 뽑았거든요. 이 선수는 러닝백 치고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이제 상대의 태클을 벗겨내고 피해내는 능력이 아주 좋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츠가 마땅한 또 주전 러닝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마이클 카터가 좀 역할을 많이 해줘야겠어요. 어쨌든 이제 FA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던 제츠였습니다. 지금 D라인과 함께 스킬 플레이어진을 FA로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한 제츠거든요. 명단 한번 보면 일단 이제 D라인에 칼 로슨과 함께 셜던 랭킨스를 데리고 왔고,
리시버 코리 데이비스 그리고 킬런 콜을 영입을 하면서 러닝백 테빈 콜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뭐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타이탄스에 있던 코리 데이비스는 3년에 3,75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제츠가 새로운 넘버원 리시버로 좀 이 선수를 영입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선수가 테니스 타이탄스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사실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1000야드에 가까운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기는 했지만 타이탄스에서의 4년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1라운드 5번 픽의 어떤 값어치는 좀 못했다고 그렇죠. 보는 게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 네. 지난 시즌 이제 가장 잘했다고 했지만 터치다운도 5개 그리고 1000야드를 넘긴 시즌이 결국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리 데이비스가 제치에 와서 이제 넘버원 리시버라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그거는 조금 이제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왜냐면 일단 AJ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넘버원 리시버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그 우산 속에서 뛰었음에도 이 성적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다. 근데 이 선수가 넘버원으로 상대 넘버원 코너랑 붙었을 때 상대 넘버원 코너를 따돌리고 패스를 잡아낼 수 있겠느냐. 저는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 선수가 비슷하게 또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나마 코리 데이비스에게 좀 긍정적인 이제 면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에 이 타이트 윈도우 상황에서 공을 따내는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이 코리 데이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좀 유지시켜 나가면서 제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뭐 어쨌든 코리 데이비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외에 뭐 사실 이제 킬런 콜 선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자원 정도로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테빈 콜먼도 뭐 나이너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때가 있지만 예. 사실 최근에는 뭐 부상 이런 것들 겹치면서 존재감이 좀 미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라 감독이 뭐 나이너스 시절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살려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비 쪽은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쉘든 랭킨스가 가장 큰 영입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2년에 최대 1,700만 불에 영입을 했는데 그 뉴올리언스의 어떤 파이어 세일에 좀 이제 가서 잘 주워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퀸앤 윌리엄스와 이 쉘던 랭킨스의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드래프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드래프트 하위 라운드에서 세컨더리 위주의 픽을 했습니다. 지금 5, 6라운드에 총 6장이 있었거든요. 5장을 세컨더리에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뽑아보고 하나만 터져라. 약간 이제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픽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츠가 뭐 드래프트나 FA에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뭐 워낙 좀 빈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좀 갈 길은 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코너백 쪽에 좀 무게감이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드래프트 하위 라운드에서도 이제 많은 선수들을 긁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츠가 사실 캡 스페이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향후 이제 남은 오프 시즌 중에 좀 빅네임 코너백을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딱 맞는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지금 미계약자로 남아있는 리처드 셔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리처드 셔먼과 이 살라가 나이너스 시절에 함께 했었고 또 이 살라 감독이 제츠의 선임이 됐다는 뉴스에 이제 리처드 셔먼이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 바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리차드 셔먼이 제츠에 좀 합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차드 셔먼 선수가 과연 합류를 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제츠는 제츠지 않나. 이게 제츠 팬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제츠가 올해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전. 그러니까 지금 빌스가 워낙 강하고 돌핀스도 지난 시즌 이제 한 단계 스텝업을 했고 패트리어츠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벨리체 감독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제츠가 이번 시즌도 탈꼴찌를 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꼴찌를 한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21시즌에 실패를 하더라도 뭐 22년, 23년에는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이제 제츠의 이번 시즌 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제츠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할 팀이 될 텐데 성적 역순으로 했을 때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참 정말 많은 선수단의 변화가 있는 올 시즌인데요. 일단은 패트릭 청 그리고 줄리언 에들먼이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수비에서 그리고 공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두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이 선수들의 공백이 생기게 됐고 뭐 올 시즌 FA가 되는 선수들 중에 제이슨 맥커티 그리고 조 튜니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선수들은 일단 다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간곡하게 떠나보내고 싶어 했던 그 선수 캠 뉴튼과도 또 1년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1년 1,400만 달러는 좀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작년에 워낙 뭐 싸게 쓰긴 했습니다. 맞아요. 캠 뉴튼의 이름값에 비하면 싸게 썼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보여줬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여준 게 없었다 사실상. 올 시즌도 물론 이제 이 맥 존스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캠 뉴튼이 1년 더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1,400만 달러? 저는 너무 오버페이가 아닌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비드 앤드류스 그리고 로렌스 가이, 디트릭 와이트 주니어도 나름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잡았고 거기다 이제 제임스 화이트도 싸게 잘 잡았으니까 뭐 캠 뉴튼을 제외한 나머지 이 집토끼들은 다 잘 잡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번 FA에서 정말 폭풍 영입을 했습니다. 와이드 리시버 넬슨 아글러 그리고 이제 켄드릭 본 선수를 영입을 했고 거기다가 타이트엔드 헌터 헨리와 조누 스미스 왜 둘이나 영입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헌터 헨리가 이제 왼쪽 다리 쪽에 부상을 입었죠. 두 명을 영입한 게 오히려 좋아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로 보냈던 테드 카라스와 카일 벤노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뛰었던 트렌트 브라운도 다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트리어츠가 FA 시장에서 무려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썼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지난 시즌의 어떤 부진 이게 이제 빌 벨리책 감독 겸 단장과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의 좀 자존심을 많이 긁어놓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11-12 시즌이 막 시작이 됐어요. 정규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제 기억에 한 3라운드쯤 그때 당시에 아스날과 맨유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르마 참사라고 불리는 8대2의 어마어마한 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재앙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아스날이 미친 듯이 선수를 영입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박주영 선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어 메르테자커, 안드레 산토스, 요시 베나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미켈 아르테타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영입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켈 아르테타와 이 페어 메르테자커는 정말 좋은 영입이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지만 사실 나머지 3명의 선수는 글쎄요. 뭐 큰 기여가 없었죠. 네. 어쨌든 정말 이 폭풍 같은 영입을 했던 것이 이 가르마 참사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충격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맨날 플레이오프 나가가지고 지금 뭐 슈퍼볼 가니 많이 하다가 지금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승률도 5할이 안 됐어요. 충격을 있는 대로 받았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선수 영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브레디와 갈라선 첫 해였는데 브레디는 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 뉴잉글랜드 구단과 벨리책 감독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그런 지난 시즌 결과였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명예 회복에 나서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좀 그 돈을 쓴 것 치고는 좀 선수들의 어떤 가치가 좀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인다. 다 오버페이예요. 헌터 헨리도 오버페이고 조누 스미스도 오버페이고 매튜 주돈한테 이 돈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선수 영입하고 다 좋은데 그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하드캡이라서 넘기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셀러리 캡의 89% 이상을 무조건 써야 되는 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됐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선수들이었어야 했나? 오히려 돈을 쓸 거였으면 어차피 올해 플레이오프 나가더라도 슈퍼볼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플레이오프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선수를, 정말 필요한 선수를 뭐 좀 더 퀄리티 있는 선수로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들 다 긁어 모으는 것보다 정말 퀄리티 있는 선수 한두 명을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결국 빌 벨리책 감독이 좀 조련을 잘 해서 지금 이 선수들이 리그 내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 이상의 거를 좀 뽑아내야겠죠. 네. 이제 그게 패트리어츠의 좀 과제일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영입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코로나 옵트아웃에서 돌아오는 단테 하이타워가 또 이제 선수단에 또 추가가 되잖아요. 네, 영입과 같은 효과. 이거는 또 이제 벨리책 감독에게는 좀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시즌 중반 어느 시점인가는 맥 존스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맥 존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패트리어츠의 미래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맥 존스가 어느 시점에 데뷔를 하고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패트리어츠의 21시즌을 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 뽑은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크리스티안 발머라는 디펜시브 태클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38번에서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뉴잉글랜드의 원래 픽이 46번이었는데 4라운드 픽 2장을 추가로 지불을 하면서 이 8계단을 올라와서 이 발모어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를 높게 했고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뽑은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알라바마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선수가 되겠고요. 디펜시브 태클 중에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뽑힌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와의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에서 수비 MVP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만, 팀이 알라바마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프로 무대에 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이제 알라바마 같은 강팀은 이제 팀 안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팀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스탯을 쌓기도 더 쉽고 이제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예. 이 선수의 이제 단점으로 꼽히는 거는 어떤 이제 에브리다운 플레이어로서 좀 기복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벨리책 감독은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죠.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한 지시를 통해서 이 선수들을 기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용 방식 하에서는 좀 최고의 어떤 효율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을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을 때 지난 시즌 기록했던 7승 9패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쿼터백 얘기로 이제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예. 하향세가 뚜렷해 보이는 캠 뉴튼,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맥 존스가 주전 경쟁을 펼치는 구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리시버도 아걸로 같은 선수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뭐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 쪽에서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시즌입니다. 네. 뭐 어쨌든 정말 이제 이 암울한 미래가 좀 보이고 있는, 되게 저는 아스날이 망해오는 과정을 쭉 지켜봤잖아요. 물론 여전히 아스날 사랑합니다만 아스날이 망해오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그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녹화하기 전에 이제 여담으로 사스달 시절이 아, 그리워질 줄은 몰랐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저희가 네. 또 농담처럼 했었는데, 해피한 시절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패트리어츠도 이제 과거의 영광만 이제 추억하면서 뭐 지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0승 6패,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안타깝게 라고스고 안 안타깝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했던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투아 탕거바일러가 이제 8주자부터 선발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10경기에서 7승 3패, 나쁘지 않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투아의 경기력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고 그러면서 피츠매직이 이제 구원 투수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플레이오프에 못 가는 게 너무 뻔했던 그런 한 시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와 스페셜 팀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네. 또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피츠패트릭이 또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플레이오프 경쟁은 끝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대를 했던 투아의 어떤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겠죠. 1년차 시즌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고관절 쪽에 이제 이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선수가 이제 정말 절치부심해서 훈련을 하고 복귀를 해서 이제 NFL의 커리어를 이어간 것 자체가 기적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글쎄요. 이 절반의 이제 브라이트사이드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투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일단 부상에서 돌아와서 어떤 부상에 대한 공포 없이 경기를 뛰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년 차는 이제 어떤 그런 좀 보험 핑계가 있었다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투아가 좀 이번 오프 시즌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피츠매직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 투수가 사라진 투아 턴거발러인데 그러면서 백업으로 이제 자코비 브리셋 선수를 데리고 온 마이애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아가 이제 완전히 어떤 프로 무대에 안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백업 중에서는 좀 무게감이 있는 선수의 영입이 필요했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코비 브리셋은 꽤 괜찮은 카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FA로 와이드 리시버 윌 풀러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는 제일런 와들 선수를 픽을 하면서 리시버진을 보강을 한 돌핀스인데 일단 이제 풀러 선수가 지난 시즌 이 경기력 향상 약물이라 그러죠. PED를 적발을 당하면서 6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었습니다만 일단 지난 시즌에 5경기를 결장하면서 개막전만 결장하면 2주차부터는 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윌 풀러 선수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어떤 돌핀스의 리시버진의 어떤 무게감이 좀 아쉬웠는데 이 윌 풀러와 제일런 와들이 합류를 하면서 네. 기존에 있던 다반테 파커까지 이제는 확실한 주전 라인업이 좀 갖춰졌거든요. 예. 그래서 투아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 러닝백도 지금 램스에서 말콤 브라운을 영입을 했어요. 사실 돌핀스 팬들은 마일스 게스킨이 좀 잘해주긴 했지만 뭔가 좀 2% 아쉽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좀 확실한 러닝백을 뽑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돌핀스의 선택은 이 말콤 브라운을 추가하는 정도로 러닝백진을 좀 정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볼티모어의 센터였던 맷 스쿠라 선수를 이제 FA로 영입을 했고요.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이제 리암 아이켄버그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오라인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한 마이애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암 아이켄버그 같은 경우는 원래 돌핀스가 50번 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드래프트 3라운드 픽을 끌어와서 8계단을 올라와서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상대를 압도하는 스피드가 있거나 파워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의 기록을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패스블락 상황에서 프레시어를 허용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은 선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에 앞서서 36번에 이제 오레곤 출신의 세이프티 제이본 홀랜드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36번이기는 하지만 세이프티 중에서는 가장 먼저 뽑힌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상대에게 야드 애프터 캐치를 허용하는 수치가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마이애미 돌핀스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상위 라운드에서 세이프티를 뽑은 마이애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세컨더리를 한층 보강을 한 마이애미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 짝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로 또 데려온 선수가 있죠. 제이스 맥코티 선수를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FA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카일 벤노이를 내보내기는 했지만 예. 디펜시브 라인의 아담 버틀러 음. 그리고 말씀해주신 세컨더리의 제이슨 맥코티를 영입하면서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이 패트리어츠 커넥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네. 이제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다. 뭐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테드 카라스랑 카일 베노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재미 보진 못했거든요. 과연 이제 맥커티나 버틀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이애미 돌핀스의 올 시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아가 혼자 힘으로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까지 얘기를 해봤고, 지난 시즌 AFC 이스트 우승팀 버팔로 빌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AFC 동부지구 우승을 만들어냈었던 전력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빌스가 이 4년 연속 슈퍼볼 진출을 했었던 칩 켈리 시대 이후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것이 바로 2020 시즌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브래디가 떠난 AFC 이스트의 맹주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강팀들은 오프 시즌에 많은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 얘기도 이제 그만큼 좀 적기 마련인데 뭐 재밌는 얘기들 또 있어요. 그래도.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전력에 어떤 큰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버 존 브라운 정도를 내보낸 거, 뭐 그 정도가 좀 유일한 이탈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를 임메뉴얼 샌더스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메운 빌스가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존 브라운보다는 임메뉴얼 샌더스가 저는 더 좋은 리시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시즌 이제 스테펀 딕스가 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콜 비즐리 선수도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임메뉴얼 샌더스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뛸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밖에도 빌스가 게브리얼 데이비스나 아이지아 맥킨지 같은 또 좋은 로테이션 자원들도 많이 보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 훌리오 존스 트레이드 영상에서 뭐 최고의 리시버 듀오로 5팀을 꼽으셨잖아요. 사실 거기 빌스는 없지만 네. 어떤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 크루 전체로 이 범위를 좀 확장해 보면 빌스도 분명히 리그에서 손꼽히는 어떤 무게감과 역량을 가진 이제 리시버 크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분명 이제 상위권에 뽑힐만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러닝백 맷 브리다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러싱 자원의 뎁스도 추가를 한 빌스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향상됐으면 향상됐지 저하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드래프트에서도 굉장히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트렌치 강화라는 이제 주요한 컨셉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2개의 픽이 디펜시브 엔드, 그 다음 2개의 픽이 오펜시브 태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쪽 라인의 뎁스 또한 강화를 했던 빌스가 되겠습니다. 뭐 어디 약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이제 그레고리 루소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2라운드에는 이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출신의 카를로스 바시암 주니어라는 이제 또 다른 엣지 선수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18시즌부터 20시즌까지 3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30개가 넘는 태클 폴 로스, 그다음에 20개 정도의 색을 기록할 만큼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핵심 선수들은 다 지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수들만 지킨 게 아니라 코칭 스텝도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모두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에 막판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빌스가 지난 시즌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핵심 코칭 스태프인 코디네이터들이 다음 시즌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사실 브라이언 다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감독으로 생각하는 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볼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레슬리 프레이저까지 적어도 이번 시즌은 이제 빌스에서 계속 함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빌스 팬들은 좀 큰 뉴스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브라이언 다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한 인터뷰를 보면 지난 시즌에 재미를 봤던 10 퍼스넬,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를 쓰지 않고 이제 4명의 리시버를 활용하는 아주 공격적인 이제 뭐 퍼스넬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활용하면서 재미를 봤던 것이 빌스의 2020 시즌이었는데 21 시즌에도 그 비율을 더욱 높여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빌스가 템 퍼스넬을 얼마나 더 다듬어서 나올지, 그리고 빌스를 상대하는 팀들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버팔로 빌스가 별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는 이제 AFC 동부지구의 패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조금 이제 별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리시즌 훈련 도중에 베테랑 오펜시브 라인맨 존 펠리시아노하고 이제 2년차 엣지 러셔가 되는 AJ 에페네사, 이 두 선수가 좀 다툼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은 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 뭐 어떤 선수가 뭐 나가거나 이렇게 이제 큰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어쨌든 한 시즌을 뭐 치러 나가는 과정에서 팀 케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팀이 하나가 돼야만 이제 지난 시즌 빌스가 가지 못했던 슈퍼볼 그리고 그 이제 이상의 우승을 좀 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를 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느냐가 올 시즌에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일 없는 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FC 이스트의 우승은 빌스의 차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빼먹은 소식 하나 있는데 네. 백업 쿼터백을 한 명 영입을 했어요. 미체 트루비스키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죠.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전체 2번 픽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 5년차 옵션 제시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시카고와 트루비스키의 동행은 이제 4년 만에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고 이제 시장에 나온 트루비스키가 좀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트루비스키를 주전 쿼터백으로 보는 팀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이제 백업으로 이제 버팔로가 영입을 했는데 계약 조건도 지금 1년 250만 달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루비스키에게는 좀 추운 오프 시즌이었어요. 뭐 어쨌든 새롭게 팀을 찾은 것만 해도 사실 다행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빌스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쳐봤습니다. AFC 동부지구는 너무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순위가 될지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 지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액면가의 전력으로만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스포츠라는 것 또 NFL 리그라는 것이 꼭 생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결국 뚜껑 열어봐야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이변이 벌어질지 좀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AFC 이스트의 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NFC 이스트에 속한 네 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할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